여자친구는 무당이들 팔자였다. 예전에 회사 다니던 시절 창립 멤버로 들어간 곳이라 첫 사무실은 봉천동에 있는 원룸하우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이곳은 음기가 넘쳐 흐르다 못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원룸에서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 등을 말씀드릴게요. 대강 이곳 위치는 술집이 몇 군데 있는 나름 번화가를 지나쳐 모텔촌 한가운데였습니다. 새벽 번화가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집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꽤 다니지만 모텔촌으로 들어서면 손잡고 조용히 모텔로 찾아가는 몇몇 커플 빼곤 인적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모텔 이용률이 증가하는 주말이면 새벽엔 모텔들이 풀방이 되어 불을 전부 끄곤 하는데요. 그럴 때는 원룸 앞에 편의점에 나가는 길도 굉장히 스산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제 원룸 건물 입구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1층에서부터 들어가기 싫을 정도의 꺼름직함이 느껴지는데 이유는 1층에 조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정수기에 달려있는 파란 불빛이 전부예요. 낮이건 밤이건 언제나 이 불빛 하나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너무 싫었어요. 게다가 밤에 물들어 1층 정수기 앞에 서면 정수기가 끝나는 지점에 달려있는 창문이 항상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땐 정수기가 있는 곳이 경비실 앞쪽인 것 같은데 그곳은 항상 비어 있었고 약 1년 가까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단 한 차례도 불이 켜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 경비실에 달린 창문은 항상 반쯤 열려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물을 뜨면서 무심결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제 얼굴을 잡으려고 손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공포심이 들곤 했답니다.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전 3층에서 지냈는데요. 문이 열리면 일자로 된 긴 복도가 펼쳐집니다. 좌측으로는 위아래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 꺾어지는 부분에 의자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의자를 보면 틀어져 있는 방향부터 마치 의자에 누군가 앉아서 엘리베이터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소름이 끼치곤 했습니다. 몇 번인가 그게 보기 싫어서 안 보이게 옆으로 치워놓으면 올머디 제자리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서 처음엔 늘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대략 이런 구조로 된 건물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306호였을 겁니다. 한 층마다 6개의 방이 있었는데 확실한 건 오른쪽 가장 안쪽에 제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과 4개의 센서등 외에는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낮에는 자연광이 들긴 하지만 1층엔 낮에도 입구 쪽에서 스며드는 빛 말고는 달리 빛이 없어서 어두침침했고요. 입구조차 해 뜨는 방향도 아니었을 뿐더러 바로 앞에 큰 모텔이 있어서 빛이 매우 굉장히 약했죠. 이 건물에서 지내던 거의 모든 나날은 극심한 가위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심한 날은 하루에 50회 가까이 가위에 눌렸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 졸았다 깼다 하는 그 모든 순간에 가위에 눌렸다 깼다를 반복했지요. 제가 느낀 시간은 거의 반나절이었는데 실제 시간은 10분 내외의 짧은 순간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가위에 한 번 눌리면 10분 가까이 고통받았고 이게 50번 정도 반복되었으니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천근만근의 몸을 이끌고 문을 나서며 시간을 보니 딱 10분 지난 걸 보고 눈물이 막 나더군요. 항상 가위에 눌리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음산하고 괴기스런 위치와 환경에서 매일같이 무지막지한 가위에 눌려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며 새로 창업한 회사다운 업무량이 쏟아져 나와 전 아예 이 방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막 여자친구도 새로 사귀었죠. 이 여자친구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내림굿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루는 제가 이 방에 여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시간 맞는 친구나 여자친구를 계속 불러서 같이 잤던 거죠. 친구랑 같이 자면 저와 친구가 각자의 시점에서 같은 가위를 눌리곤 했는데
여자친구랑 있으면 잠을 안 자고 무언가를 계속했기 때문에 가위에 눌리진 않았었죠. 다만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내던 방에 오려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복도를 따라 직진해서 오던가 바로 앞에 있던 비상계단 철문을 통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복도를 따라오면 복도의 센서등이 켜지고 두 번째, 비상계단을 통해 들어온다면 철문이 거의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을 동반합니다. 새벽에 여자친구와 방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3시쯤인가 방문을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그 방으로 찾아올 사람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치킨 배달이 잘못 왔나 싶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똑똑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격해지더니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대며 미친 듯이 열려고 발악하는 소리로 변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저보다 놀랐을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미친놈이 술 처먹고 잘못 온 것 같다고 말하려고 돌아보자 문을 쳐다도 못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까 좀 망설여지더군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로 바뀝니다. 암호가 맞지 않아 계속 틀리더군요. 암호도 맞지 않자 몇 번인가 문고리를 거칠게 잡아 흔들고는 소리가 멈춥니다. 3초 정도의 정적. 갔나? 아무 소리도 안 나더군요. 발자국 소리도, 인기척도. 여자친구가 뒤에서 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어코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누가 있을까 하는 제 두려움과 호기심에 찬물을 확 끼얹는 어둠이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는 놀람도 아니고 등줄기에 소름이 스치며 닭살이 돋아나는 공포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 사고가 정지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금 전까지 문 두드리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거지? 문고리를 거칠게 잡아 당기고 3초 정도의 정적이 흐른 후 발자국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기 때문에 첫째로 누군가 있었다 사라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둘째로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한데 센서등 하나 안 켜지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철문도 굳게 닫혀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혼란스럽더군요. 문을 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굳은 얼굴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방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말리기는커녕 홀린 듯이 저도 따라 나왔고 24시 커피숍에서 앉아있다가 아침에 혼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무표정으로 얼굴이 굳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땐 제가 아무리 옆에서 왜 그러냐 물어도 들은 척도 않고 허공을 응시하거나 그 자리를 허겁지겁 벗어나려 하거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상한 걸 감지하지 못한 제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네요. 한 번은 대낮에 백화점으로 영화를 보러 갔나 쇼핑을 하러 갔나 목적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장소는 백화점 내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둘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제 어깨 넘어 등 뒤로 어떤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제가 돌아보며 누구 아는 사람 있어? 하고 물어봤지만 뒤엔 특별히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지도 않았고 무심히 사람들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친의 눈동자는 정확히 제 등 뒤에 어떤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은 여전히 사람들의 행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친구의 눈동자가 움직이더군요. 마치 뒤에서 사람이 걸어와 우리 테이블 옆에 서서 내려다보는 듯한 것처럼 눈동자가 움직이고 이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쳐다보듯 고개가 위로 들려졌습니다. 저도 따라서 쳐다봤지만 그냥 허공이었어요.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맛있게 먹던 햄버거를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변을 다시 돌아봐도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근데 신기했던 건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저희 주변 테이블은 전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도 꽉 차 있었는데 유독 저희 테이블 주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따라 나가기 전에 받은 느낌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에 둘러싸인 느낌. 먹먹하고 무거운 느낌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간 후 그냥 그날은 그 느낌을 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